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김상순 TV에서는요, 북한 인권운동 혁명가인 도희윤 대표가 진행하는 도희윤의 북한 해방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세 번째로 김정일 제거 시도했던 북한 내부 혁명 조직과 혁명 조직원, 그리고 처참한 북한 실상을 기록한 원고를 입수해서 출판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원 이런 키워드가 요즘 책 준비하시는 게 있던데 예, 예. 거기 보니까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제가 이제 우리 피라사 운동연대 활동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바로 이게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피라사 운동연대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중국의 말씀을 하셔서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저희 이 단체가 좀 연루가 됩니다. 좀 조직적으로 간 게 있고, 또 협력한 게 있고,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된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3월 14일이었죠. 북경 베이징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탈북자가 정문으로 진입하는 예, 기억납니다. 예.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그 25명의 탈북인들과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참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을 그때는 그냥 덤덤하게 그 일을 치렀고요. 또 저희 기후에 젊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 하면서 이제 피라탈북인권연대 알려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북한 내부에도 이 단체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또, 북한 내부에, 제가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내부의 저항 작가가, 자기의 원고지를 메모로 반출을 시켜서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반디 선생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솔제니친, 저희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그 고발책을 저희들이 2014년도, 이게 지금 이제 10년째가 되는 거죠. 저희들 입수는 2013년도에 했고 책을 발간한 게 2014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심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들에서 전 세계에 30개국 정도에 번역이 됐어요. 북한 관련 책이 30개국에 번역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또 북한의 관심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저를 우리 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위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관심을 두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저 단체와 뭔가 연계를 하게 되면 북한이라고 하는 닫힌 사회, 다시 말해서 감옥과 같은 그 사회에 감옥은 안에서 문을 못 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누군가가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열어줄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겠다? 피라탈북인권연대 도윤 대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활동과 책들이 나오면서 저희에게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예전에는 KBS 사회교육방송, 지금은 KBS 한민족방송이라 그러는데, 북한에 나가는 대북 방송입니다. 그걸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책무다. 책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그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도 이 친구가 이제 그 내용 속에서도 제가 활동했던 반디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 북한 내부의 혁명 세력들이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문을 두드린 것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은 KBS 한민족 방송으로 대북 방송으로 쏘니까 그렇죠. KBS 한민족 방송은 중파로 쏘기 때문에 좋은 라디오만 있으면 다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위력이 크거든요. 지금도 지금 북한은 대북 방송 확성기 튼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 위력들이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제 아우가 된 건데 그 아우가 문을 두드린 것이 목소리를 들었던 KBS 한민족 방송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북한에서.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북한이라고 알았는데, 그건 북한이 아니었던 거죠. 러시아에서. 그거는 이제 밝힐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항상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작가님이 같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니까, 그 작가님에게 이제 제 연락처를 묻게 됩니다. 여기 작가님들은 이제 아무리 누가 도움을 달라 그래도 개인 연락처는 주지를 않죠. 당연히. 그러다 이제 저희들 피라탈북인권연대에 그 연락처는 오픈돼 있으니까 그럼 당신이 정말로 도 대표를 찾게 된다면 이 단체로 연락을 해봐라.
개인 연락처는 우리가 알아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연대 사무실로. 예, 연대 사무실 전화를 해서 그때 우리 여성 직원이 이 친구가 또 탈북 여성이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여기 아까도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을 유인을 해서 무슨 위인하려고 하는 그런 전화가 맞아요. 네. 또 제일 많은 것은 이제 도와달라. 날 한국 가게 해달라. 뭐 이런 구명 요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우리 그 탈북 여성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야. 그냥 도와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뭐 대표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 있는데 나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시오. 제3국으로 뭐 이동시켜 주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는데, 꼭 대표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대표님 없고 우리도 연락처를 이렇게 줄 수 없다.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때 그쪽에 연락처를 남겨라. 남길 수 있으면은 남겨달라 그래요.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친구일 거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두 가지거든. 다시 말해서 보위부에 우리를 위해하려고 하는 세력이든 아니면은 뭔가 그 안에서 자기 틀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 뭔가 우리하고 연결을 원하든. 그래서 제가 딱 촉이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딱 남겼어요. 남겨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게 되면은 자기가 전화를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전화를 오래 받을 수는 없다. 이것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전화기인데 우리 북한인들은 함부로 전화기를 못 들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진솔하게 내용을 하는 게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제가 이제 저녁 좀 늦게 그 시간대가 그쪽에서 보냈던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넣었습니다. 넣고 전화를 바로 끊었죠. 끊고 나니까 이제 한참 뒤에 저한테 이제 제 번호가 이쪽에 남겨져 있을 테니까 뭐 전화번호 남겨져 있다고 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세력한테 제 전화번호 넘어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제가 염려할 건 없는 거거든요. 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위해하지 않는 한 제가 뭐 중국 나가는 건 아니고 러시아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저 첫 마디가 제가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놀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일을 하자고 연락을 한 거다는데. 저는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죠. 어떤 일을 원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차차,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지금 이제 러시아에 나와 있다. 러시아에 나와 있고 나는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뭔가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야기의 어떤 그 억양이나 그 말에 대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말을 할 때에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이제 제가 전화하면 전화 걸고 또 아니면은 제가 또 북한에서 북한 분이 전화를 하는데 그 국제 전화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다른 전화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고 참 밤늦은 시간에 소통이 몇 개월 동안 오고 갔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야기는 거듭 정리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들은 도 대표님께 원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인권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제대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도 대표에게 보내줄 테니 도 대표는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알려달라. 우리는 바로 북한의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맨 처음에 자기의 모든 이야기는 다 꺼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뭐 전화로 나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로 나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요즘은 이제 이 SNS라는 게 있다. 이 카톡, 우리가 카톡을 말하는 거죠. 이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남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카톡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기계를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일도 너무나 많았는데요. 너무나 보내는 과정에서 일들이 많았지만 그건 다 또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카톡에 담겨져 있는 태블릿 PC가 러시아로 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많은 문자를 정말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거창한 조직도 아니다. 또 거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소박하게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들, 김일성에 대한 가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 대표가 좀 도성화를 찾든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결국은 이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북한 내부의 변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소개가 될 때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원이다, 김정은 제거 작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꼭 하나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밥 먹듯이 꺼내잖아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정치적인 제거거든요. 우리는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적인 절차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밥 먹듯이 저쪽 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제거라 그러면 어떻게 저쪽의 지도자를 죽이려는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제거라는 것이 탄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사악한 권력의 집단들을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제거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거라고 하는 단어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북한에 있는 아우와 정말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방송은 도희은의 북한 해방 시리즈 4번째 방송으로 남북 혁명가의 대화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